안녕하세요. 강남 선의고운 한의원 원장 한의사 강주관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보다 쉽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상담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고자 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꼭 먼저 말씀드리는 게 다이어트에 대한 기준을 바꾸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절대 식욕 억제, 운동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살을 잘 빼고 유지를 잘하는 걸,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제가 상담할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20살대로 돌아가면 살도 잘 빠질 거고 유지도 잘 될 거라고요. 자, 20살로 세월을 돌리자가 아니라 바로 그때가 건강했을 시절이야 이거예요. 건강하면 체중이 잘 빠질 거고 건강하면 뺀 체중이 유지가 잘 될 거다. 이 말엔 틀린 게 없잖아요. 그러면 건강해지는 방법은 뭘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 아플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프면은 약 먹고 일하는 게 맞을까요? 쉬는 게 맞을까요? 네, 바로 쉬는 게 맞잖아요. 쉬어주는 거, 이거부터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제가 왜 쉬는 걸 말씀을 드리냐면요, 100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면 한약으로 70, 80 채워주니까 식사량이 20, 30 정도 줄일 수 있게 도와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꼭 다이어트 하시겠다는 분들이 100 쓰는 사람이 120, 130 더 쓰려고만 하더라고요.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쓰면은요, 결국 그만큼 더 먹어야 되고 더 먹게 되면은 결국은 체중 감량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근데 왜 더 먹어야 되느냐? 우리는 다이어트에 대한 기준을 식욕 억제라 운동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당연히 더 쓰려고만 하더라 이거예요. 차라리 이 기준을 건강으로 바꾸자 이거고요. 건강해지는 방법은 쉬어주는 거. 즉 100을 쓰고 있는 사람이 굳이 120, 130 더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살이 찌는 순간 몸이 과부하 상태가 돼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요, 환자분들의 심장은요 365일 24시간 전신으로 피를 보내야 되거든요. 살이 찌게 되면 더 많은 영역에다 피를 보내야겠죠. 여러분들의 심장은 이미 과부하 과로 상태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심장의 과부하를 개선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이어트 상식과 생활习慣들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도움되는 것이 있는지 거의 없죠. 네, 바로 차라리 쉬어주는 게 여러분의 심장의 과부하를 개선하는데 도움되는 게 아니겠냐 이거예요. 이 심장만 힘들까요? 아니죠. 모든 장기들이 다 힘들겠죠. 특히나 간. 한약을 복용하면서 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한약이 간의 문제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살찐 이미 이 순간 간은 과부하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이어트 상식들, 생활습관, 식습관들, 또 이렇게 몸을 혹사하고 소비하는 다이어트 방법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간을 망치는 거랍니다. 차라리 조금 더 쉬어주는 거, 몸을 혹사하고 소비하는 거에서 좀 벗어나는 게 다이어트에 훨씬 더 도움되고 여러분들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잠이라도 제발 좀 푹 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야식이랑 술 꼭 좀 피해달라 말씀드리는 게, 야식이랑 술이 나쁜 게 아니라 야식이랑 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들이 부족해진다 이거죠. 보통 8시간 잔다 치자고요. 야식 먹고 자고 술 먹고 자면요 3, 4시간 이상은 빼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몸은 20시간 이상 깨어 있다고요. 일하고 있다고요. 젊을 때나 괜찮지 40살, 50살, 60살 나이를 먹을수록 20시간 이상 몸이 일하고 있다고 하면 체중이 오히려 더 잘 빠지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게 아닐까요? 오히려 몸이 정상 기능, 재기능하는 게 살이 더 잘 빠지는 거고, 나이를 먹을수록 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는 이렇게 몸을 혹사하고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몸이 정상 기능이 안 되면서 체중이 잘 안 빠질 수밖에 없는, 또 살이 찔 수밖에 없는 몸이 되더라 이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야식이랑 술 먹어야겠다, 하셔야겠다 하세요. 대신에 그런 날은 꼭 몸이 좀 쉴 수 있는 쉬는 시간들을 더 많이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항상 다이어트 하면 요요 걱정하잖아요. 요요 걱정에 있어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 바로 위장 건강이에요. 결국 먹어서 살찐 거예요. 먹은 음식은 위장에서 소화 흡수 되는 거 말고 다 배출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위장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소화 흡수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매우 중요한 게 아닐까요? 열심히 살을 뺐는데 위장이 비정상적으로 소화 흡수하고 있고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당연히 남들보다 요요가 빨리 오지 않겠냐 이거예요. 위장 입장에서는요, 야식 먹으면 야근하는 거고 과식하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식사량을 좀 줄인다, 위장 입장에서 할 일이 좀 준다. 좀 더 나아가서 자,
쉬운 일 하는 게 나을까요? 어려운 일 하는 게 나을까요? 네, 당연히 쉬운 일이죠. 그런 면에서 다이어트식 건강식을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이어트식 건강식은요, 식사량을 못 줄이니까 소화 흡수가 천천히 되는 음식을 먹자고 하거든요. 소화 흡수가 천천히 되는 음식들은 소화가 어려운 음식들 아닌가요? 요새 보면은 다이어트식 건강식이라고 나온 것들 거의 소화가 안 되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화 잘 되는 흰쌀밥 꼭 드시라고 해요. 왜 그러느냐? 일단은 토끼가 말을 해줘요. 쌀 소비량은 줄었거든요. 비만율은 올랐어요. 자, 더 이상 흰쌀이 비만의 주범은 절대 아니랍니다. 양을 줄일 수 있다면은 이왕이면 속 편하고 소화 잘 되는 걸 드시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똑같은 거 먹어도 기분 나쁠 때 먹으면 얹히는 경우들이 많죠. 얹힌다, 체한다. 어떨 때? 바로 기분 나쁠 때. 자, 이 기분 나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짜증나고 화나고 스트레스 받을 때예요. 자, 이것 때문에 식단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식단을 했어요. 뭐 내 체질에 맞는 식단을 했다고요. 하지만 내 스트레스 받는 환경들이 이 식단을 무용지물로 만들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가 아니라 스트레스는 건강이란 기준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먹는 거, 술, 담배, 뭘로든 해소하는 게 차라리 건강에 이익이라고요. 근데 먹는 걸로 풀면 살찔 거고 살찌면 또 스트레스잖아요. 또 먹는 걸로 푸시는 분들이 매운 걸 좀 좋아하시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얼마만큼 내 몸에 안 좋은지 극단적인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요, 먹고 있는 국이랑 찌개에다 손가락 한번 넣어보자고요. 뜨거워서 빼죠. 하지만 입에단 잘 넣어요. 이만큼 둔감한 위장이 스트레스 하나 때문에 일을 안 하기 시작해요. 먹는 걸로 스트레스 푸는 이 기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피부 한번 잡아당겨 볼까요? 얼마나 아픈지. 위장도 분명히 자기 사이즈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음식을 많이 넣다 보면 위장은 그 사이즈 이상으로 더 늘어나야 돼요. 위장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 불편감을 우린 행복감으로 바꿔서 생각하냐 이거예요. 절대 선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대신에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달라, 그런 뜻이니까 참고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스트레스 관리, 해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남선의고운한의원에서 제안 드리자면요, 정신적 스트레스는 육체적 활동으로, 육체적 스트레스는 정신적 활동으로. 이 말이 운동 많이 하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머리가 복잡할 땐 머리가 좀 쉬고 몸이 힘들 땐 몸이 좀 쉬어달라, 그런 의미예요. 특히나 갱년기 여성분들 몸도 힘들어지고 마음도 힘들어지고 심신이 다 지치거든요. 이럴 때 오히려 막 혹사하고 만보씩 걷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쉬어주는 게 여러분들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고 다이어트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상담하다 보면요, 정신과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말라가 아니라 정신과 약을 복용할 만큼 마음의 힘듦이 몸의 힘듦까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심신이 다 지쳐 있는 거라고요. 차라리 쉬어주는 다이어트, 좀 휴식을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더 다이어트에 또 건강에 이익이 될 거예요. 운동은요, 첫 번째, 과치 중일 때 운동하면 근육이라던가 인대 손상이 올 수 있다. 두 번째, 운동하면 배고파서 더 먹는다. 운동은 배 안 고플 정도로 스트레스 해소 정도로만 생각하시고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운동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라고. 운동과 다이어트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기초대사량이라는 거는 내가 소비되는 칼로리량, 그 말도 맞지만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칼로리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격근이 준다, 그러면 기초대사량이 줄 거고요. 기초대사량이 줄면 내가 필요한 에너지량이 주니까 조금 적게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임신과 출산하고 육아하시는 여성분들은요, 골격근이 늘 수밖에 없고요, 골격근이 늘다 보면 기초대사량이 늘어요. 그러면은 내 몸은 결국 많은 칼로리가 필요하고 많은 칼로리는 많이 먹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육아하느라 힘드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자, 이분들은 다이어트가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이어트에 대한 큰 목표를 두는 것보다는 조금 낮게 설정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임신과 출산하신 여성분들이 조금 젊으신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살은 좀 더 잘 빠지지만 아무래도 살 빼기가 힘든 환경들이다. 이거는 참고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오는 불편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지럽다라던가 갑자기 땀이 난다라던가 매우 불쾌한 기분들, 두통들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왜 생기느냐? 왜냐면은 바로 사람의 혈액들은 전기 흐르듯이 일정하게 쭉 흐르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일시적인 저혈당들은 항상 올 수 있거든요.
어지럽다라든가 땀이 난다라든가 매우 불쾌한 기분들, 두통들 항상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럴 때 억지로 참으라가 아니라 사탕 같은 거, 포도당 같은 거 뭐 조금 입에서 녹여주세요. 입을 통해서 구강점막을 통해서 빨리 흡수가 돼서 뇌하수체에서 저혈당이 아님을 인지하는 게 이게 더 우선이랍니다. 또 다이어트 하다 보면은 심장 두근거림이 생겨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아까 말했죠. 심장은 이미 과부하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하다 보면은 몸에서 가수분해라고 해서 양리 반응상에 수분이 좀 사라지기도 하고 또 다이어트를 하면서 수분도 좀 없어지기도 해요. 자, 이런 수분을 채워주는 약재들도 같이 처방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혈액들의 대부분은 수분이기 때문에 내 몸이 10만큼의 피를 보내야 되는데 혈액량이 9가 되면요. 심장은 1.1배 이상 더 뛰어야 되니까 당연히 심장 두근거림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분명히 내 몸은요 약간의 목마름이 있었을 거예요. 물을 좀 챙겨 먹는다던가 혹은 저혈당 반응들이 있을 때 좀 당을 좀 보충해 준다라던가 이런 것들은 꼭 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 한약이 식욕 억제, 양약의 식욕 억제제랑은 좀 다르다고 설명을 드려요. 한약은요 채워주니까 조금 덜 먹을 수 있게 도와준다예요. 즉 배고픔이란 이 시그널을 없애자가 아니고요, 양약은요 이 배고픔이란 시그널을 없애보겠다는 거예요. 뇌를 조절하자는 거거든요. 한약은요 배고픔이 있어요. 당연히 음식을 먹어서 배고픔을 채워줘야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 소위 말하는 식욕이란 거는 이 배가 부름에도 더 먹는 거, 이게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제가 가만 보니까 이 이상 식욕을 만드는 이유가 첫 번째는 스트레스고요, 두 번째는 호르몬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스트레스 아까 말씀드렸죠. 받지 말라가 아니라 해소를 잘하자. 어떤 방법이든지 환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본인 나름대로의 해소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요. 어떤 것이든지 잘못된 건 없어요. 두 번째, 호르몬 문제는 뭐냐면요, 여성분들 생리 전에 식욕이 당겨요. 어떻게 보면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걸 없애자가 아니에요. 살이 찌게 되면 이 지방이 늘게 되고요. 지방이 늘게 되면 호르몬 대사에 불균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찌신 분들이 생리 주기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의 몸 상태는 분명한 건 호르몬들이 마음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치 365일 24시간 생리전 몸 상태가 되어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건 원인이 살쪄서기 때문에 살부터 빼는 게 더 우선이고요. 한약에 호르몬에 영향 미치는 약을 처방하지는 않지만 살이 빠지는 과정에서 호르몬 대사의 불균형이 또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몸에 껴있던 지방들이 빠지면서 호르몬 대사를 막고 있던 것들이 사라지니까 또 호르몬 대사가 또 불균형이 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정상 체중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요. 물론 살이 빠지는 과정 중에 호르몬 대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리불순이 오거나 또 부정출혈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체중부터 내리고 나면은 추후에 생리도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 상담을 많이 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하루 안 먹는다고 내일 바로 살 빠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쉬운 걸 꾸준히 해요. 쉬운 거, 우리 일상생활 식습관에서 조금 더 건강한 생활 식습관으로 바꿔간다 생각하시고 한약은 이렇게 우리 건강한 생활 식습관을 바꾸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좀 접근하시면 좀 더 보다 쉽고 건강하고 슬기로운 다이어트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영상 보시고 다이어트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하면 힘들고 어려운 다이어트 강남 선이곤 한의원과 함께해서 보다 쉽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한번 해보자고요.